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를 거의 다 보내고 지금 몇 분 안 남겼습니다. 네, 제가 설날 시리즈물로 준비한 거 제 2탄입니다. 까만 가마솥이 보이시나요? 돌로 이렇게 지어서 우리는 옛날 마당에 가면은 곰 솥단지라 해서 큰 저런 솥단지를 하나 걸고 큰 일이 있거나 아니면 물을 펄펄 끓이거나 할 때 저것을 사용했었죠. 뭐 장작 떼가지고 저기서 친구들 집에 가면 저는 집에 저런 걸 해놓고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뭐 시골집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고 어중간한 그런 중간치 정도 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아주 시골도 아니었고 저런 걸 맛보지는 못했는데 친구 집에 가면은 마당 한켠에 저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깽이로 불도 지피고 그 부지깽이로 두드려 맞고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 솥에 대한 추억을 하자면은 뭐 저희 어머니가 4월 초파일 같은 때 그 유일하게 있는 동네 절에 가서 여러 어머니들과 밥 해주고 그 솥 밑에 있는 누룽지 긁어서 우리들한테 갖다 주시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돌담 뭐 이런 거를 표현해 봤고 여기 삽도 있어요. 여기 나중에 재퍼낼 삽. 이것을 한 동기는 지금 시리즈 2차로 들어갔는데 요거는 나중에 결말은 나겠지만은 이야기가 전체적인 구도로 해서 하나의 추억으로 전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퀼트로 표현을 했고요. 퀼트는 이제 이게 주로 아플리케고 가상사리만 이렇게 천을 이어서 나인 패치처럼 이어진 그런 작품입니다. 새록새록한 작품인데 이게 다 이어질 때까지는 크게 재미는 없을 듯 합니다. 근데 이걸 뭐 매개체로 해서 그냥 이야기나 몇 개 하려고 이렇게 앉은 거고요.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뚝방 같은 데 보면 돌로 쌓잖아요. 근데 뭐 전에 우리 초등학교 거에서 배운 거 보면은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아이가 뚝방에 길을 가다가 물이 좀 흘러서 이렇게 주먹으로 막아서 밤새 뭐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왜 개미가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서 제방이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조그만 개미가 뚫는 그런 거조차도 제방 뚝이 무너진다면서 내 행동 하나가 도를 좀 넘어선다거나 아니면 아니란 생각으로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해를 끼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여파가 되는지 그거는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알면서는 저는 행하지는 않겠죠. 근데 모르면서 하고 자꾸 이제 저녁마다 자기 반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꾸만 자아성찰을 하게 되면서 나는 요런 점이 이렇게 됐고 남과 비교를 해서 나를 자꾸만 키워가는 거죠. 영성을 키우는 것이죠. 그게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꾸 잘함으로 인해서 성찰을 이룸으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도 덜 가게 하는 것이지만은 나의 행동이 점점 더 지혜롭게 변하는 과정이 되겠죠. 우리들이 어떤 잘못을 잘했냐 못했냐 따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를 때가 있어요. 즉석에서 나타나는 잘못이 있는가 하면은 먼 훗날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 때문에 사실은 좀 그것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잠자기 전에 내가 한순간 누워서 생각을 하면은 많이 내가 하루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 하나가 승아야 나는 이런 거 못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는 나보다 훨씬 많이 잘하고 잘났잖아. 너 정말 잘할 수 있. 난 내가 하는 게 나는 오히려 더 이상해 그랬어요. 왜 저는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도 잘못한 게 많고 그 잘못한 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서 차마 내 얼굴 아니면 내 목소리 나라는 걸 밝히고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은요. 사람은요. 매 순간 잘못하고 잘하고 반성하고 깨달으면서 이 나이를 먹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나의 행동
아니면 다 커서라도 내가 나를 못 이겨서 잘못했던 그런 것들, 남들한테 손가락 받았던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깨우쳤다면은, 깨우쳐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면은 그것은 부끄럽거나 창피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저는요, 고개 숙이고 다니고 이 얼굴 가리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나 많은 잘못들을 했어요. 자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 잘나서 이렇게 나왔니? 아니요. 나날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나를 보고 또 상대를 이해하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다 잘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한 사람보다 어떤 경험치가 많아서 서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속 시원하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말이 통한다는 것이죠. 부끄러운가요? 세상 사는 게? 그건, 그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나에 대한 자존감은 스스로 세우셔야 돼요. 내가 머리에 잠깐 뭐 까치집을 짓고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 얘기하고 나가 막 들어왔는데 나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들어와서 거울을 보니까 어머 여기 막 까치집 져 있고 이빨에 막 고춧가루 껴 있고 창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냐에 관건이 있는 것이지 그 상대방은 이 까치집에 있지 않고 이 고춧가루에 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웃어서 넘길 수는 있겠죠. 야, 그 사람 보니까 여기 고춧가루 꼈다? 웃으면서 그건 넘어가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사건이에요. 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말에 대한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를 우습게 본 그런 건 오래 남을 수 있죠. 오래 남을 수 있었어도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까치집 이빨에 낀 고춧가루보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날 생각하고 어, 반성할 시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라도 야,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상처받는 얘기를 했구나. 아니면 난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커나가면서 자기가 상대방과의 그런 거를 창피함 같은 거를 이겨낼 수 있고 내 자존감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에 창피한 것은요. 내 스스로를 나를 창피하게 느낀다는 게 가장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저는 제가 바느질을 하면요. 이 세계까지도 나갈 것도 없어요. 저 같은 존재는. 제가 바느질하면 조선 사람 모든 사람들은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쉬운 거를 저는 드러내놓고 하고 있어요. 자존감, 자아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나오지도 않고 잘났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를 다독이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런 변화를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어머 난 저거 몰랐는데 저거 하는구나. 또 저도 유튜브 다른 분들 거 보면서 우와 저분 대단하네. 나도 이걸 해야지. 접목시키고 화합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제는 나 혼자는 못 살아요. 젊어서는 혼자 객기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인간 사람인자 의지하면서 서로 화합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화합해서 저는 인간된 도리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천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반성하는 계기도 되고 제가 키워져가는 저를 자꾸 키워가는 저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조금씩 자신감 가드시고요. 뭐든지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창피할 거 없습니다. 남들이 웃어줄 때가 좋은 거예요. 남들이 나를 탓해 줄 때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가망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먹었잖아.
쟤 바보 같은데 왜 나왔어 하는 거 알아먹었잖아. 그러면 욕하는 사람보다 제가 더 똑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존감 살리면서 살아가죠. 자, 오늘 축복 받으셨어요? 받으셨을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받은 거예요. 자, 내일도 축복도 받죠. 우리 같이. 조금씩 같이 받아요.